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에 섰다. 하지만 진로를 향해 가는 길은 똑같지 않다. 엄마가 남들 가는 대로만 가면 된다 그랬어요. 제 꿈이 무슨 소용 있어요. 어차피 다 정해진 길이 있잖아요. 어릴 땐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꿈도 많았는데 막상 크고 현실에 부딪히니까 꿈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차피 꿈도 후락순이잖아요. 저 공부 엄청 못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요. 제가 공부 좀 안 한다고, 제가 학교 좀 빠진다고 모두가 저를 보고 문제하라 하잖아요. 아무도 저를 안 믿어주시는데 제 꿈이라고 믿어주실 거예요? 각기 다른 이유들로 꿈을 잃은 아이들. 잃어버린 그 꿈을 되찾기 위한 80일간의 꿈의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한 중학교. 오전 8시면 아이들의 활기찬 하루가 시작된다. 학교 안엔 이렇게 제 시간에 등교하는 아이도 있지만 정반대의 아이들도 있다. 3학년 11반 교실 앞. 절반에 이르는 학생들이 지각을 했다. 얘들아, 지금 지각한 게 뭐 저기 자랑도 아닌데 이렇게 큰 소리를 떠들고 있어. 조용히 반성하고 있어야지. 아이들 나름대로는 지각의 이유가 있다. 늦게 일어나잖아요. 원래 월요일날 좀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아니, 귀찮다 했어요. 학교 귀찮아요? 네. 왜요? 아니, 일어나기가 좀 귀찮아요. 아, 저 버스 놓쳐서요. 오늘 진짜 자주 아니에요? 너무나 덜해. 아이들에게 지각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이번엔 3학년 3반 교실 안. 이미 수업종이 울렸지만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는 학생들. 10분이 지나서야 겨우 시작된 수업.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수업 시간 딴짓하기에 여념이 없다. 공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 졸거나 자고 있는 아이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활기차고 개성이 강한 3학년 3반과 차분하고 조용한 3학년 11반. 이 아이들의 꿈은 무엇일까? 먼저 76명의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했다. 소개를 하라고요? 이름은 김어진이고 나이는 빠른 98이어서 15살이고 그 중학교 3학년. 멘붕이요. 왜요? 저도 저에 대해 잘 모르는 어떻게 소개를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딱히 자기소개 누구한테 해본 적 없어요? 네. 한 번도 없어요? 네. 승원이의 꿈은 뭐예요? 꿈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별로 꿈 없이 자랐어요. 딱히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되고 싶은 건 딱히 없어요. 어릴 때 빼고는 지금은 꿈이 없어요. 아이들이 꿈을 꾸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은 성적이 돼야지 대학을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픈 사람들도 붙여주고 싶고 그랬는데 성적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걸 알게 돼서 포기했고요.
성적 때문에 꿈을 포기한 아이들. 그럼 꿈이 있는 아이들은 어떨까? 선생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고요. 의사요. 가장 큰 꿈은 파일럿이고 건축가. 외교관이 되는 게 꿈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꿈이 있다는 아이들조차 손에 꼽는 직업만을 선호하고 있다. 많은 아이들이 어떤 성적이나 공부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겨워하고 잠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소해야 하고 뭐 그런 모습 보면서 뭐랄까 진로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내가 살아가야 하고 존재해야 할 그런 꿈틀거림을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 없이 공부를 하는 것보다 동기와 이유가 있으면 훨씬 추진력 있게 공부를 할 텐데 힘들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을 텐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이렇게 거창하게 하고 많이 했지만 실제로 제가 애들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생각만 이어가다가 내가 뭘 할 수 있지를 생각하면 사실 솔직히 저도 애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의 꿈에 과연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80일간의 진로 여행이 시작됐다. 이번 진로교육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원 진로연구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어떤 도움을 좀 드리면 학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절실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번 80일간의 진로교육 프로젝트는 진로 전문가는 물론 교내 진로 상담 교사와 담임 선생님이 참여해 총 4단계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프로젝트에 앞서 진로 성숙도 검사를 시행했다. 진로 성숙도 검사는 직업에 대한 정보와 계획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은 있는지 등 현재 아이들의 진로 인식에 대한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보는 검사다. 검사 결과 아이들은 진로를 계획하고 탐색하는 일도 자기에 대한 이해도도 평균 이하였다. 지금 학교 진로 교육에서 가장 첫 단계로 하는 것들이 흥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적성을 파악하게 하는 것들인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중받아야 될 한 인간인지에 대한 존중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표면적으로 찾아낸 흥미나 적성이 결국에 탄탄한 자기 존재감이 없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건 아닌 것 같더라라고 도돌이표 고민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반 교실 환경을 좀 바꿀 거예요. 우리 80일 동안 그리고 우리가 쭉 앞으로 있을 교실 환경을 조금 바꿀 건데요. 일단 저기 뒤에 게시판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저 게시판 뒤에 중에 여러분 진로 진학에 관한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교실 뒤편 진학란으로 채워진 게시판. 이제 이 공간을 자신만의 진로 게시판으로 꾸며보기로 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내용들을 뒤에다가 기록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진로 게시판에는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장점과 단점 또 미래의 꿈을 적을 수 있도록 했다. 흥미 좋아하는 것들이랑 나의 장점이랑 게시판은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친구들의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난생 처음으로 친구들 앞에 자신을 소개해보는 아이들. 앞으로 1, 2, 3차에 걸쳐 장래 희망을 적어보기로 했다. 아직은 빈 공간으로 남겨진 장래 희망란. 80일이 지난 후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수업 시작 5분 전 모든 아이들이 등교를 마친 그 순간 교실을 향해 느린 걸음으로 지호가 들어선다. 김지호, 너 눕는 데다가 가방도 없네? 네. 어떻게 된 거야? 가방 학교 놓고 왔었어요. 내일부터 제 시간에 오세요. 자, 들어가 있어.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일상처럼 느껴지는 지호. 잦은 지각에 공부에도 전혀 의욕이 없다.
지호는 사실 캐나다에서 좀 몇 개월 정도 공부하다가 온 학생인데 전반적인 뭐 생활 태도나 그런 부분이 조금 뭐랄까 조금은 아직 나태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랄까 공부를 하고 싶은데 또 과거에 공부를 안 했던 그런 것도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지호의 수업 태도를 들여다봤다. 국어 시간. 야, 문제지 없는 사람들 뒤로 나가. 자, 문제지 없는 사람들 오늘 활동 못하십니다.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은 3명. 이번에도 지호는 빠지지 않았다. 지호에게 학교 생활은 지겹고 무료한 공간처럼 보인다. 제가요 갔어요. 네, 수업 시간에. 숙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거였어요. 근데 자버려가지고. 또 다른 수업 시간. 그런데 선생님의 설명이 시작되자 엎드려 잠을 청하는 지호. 지호는 수업을 마칠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지호에게 학교란 무엇일까? 아니 뭐 어떡하라고 알아듣지도 못하겠는 거 뭐라 하시는데 들려야죠. 왜 제가 뭘 하죠. 아니 별로 하고 솔직히 말해서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지호한테 학교는 어떤 곳이에요? 학교요? 진짜 쓸모없는 곳. 왜? 다니고 싶지도 않고 별 이득되는 것도 없잖아요. 점심 먹여주는 거. 학교에 다니는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지호. 알겠습니다. 지호 왔어? 학교 선생님인 부모님에게 사실 아들의 이런 방황은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언젠가는 지호가 이런 방황을 끝내고 마음을 다잡을 거라 믿고 있다. 하지만 지호에게 지금 공부는 관심 밖의 이야기일 뿐이다. 지호야, 좀 있으면 기말고사라며. 야, 근데 중간고사 그거 안 갖다 주냐?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이번 기말고사에 대한 생각은 없어? 몰라. 공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지호는 회피한다. 그때 내가 너무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시켰구나. 공부할 때마다 못한다고 짜증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풀어야 되는데 안 풀어냈다고 이제 혼내고 학원 숙제 빼먹으면 왜 빼먹었냐고 혼내고 그 혼나면서 배운 공부가 뭐 이렇게 재밌었겠어요. 저녁 시간 지호가 PC방에 들렀다. 고등학교에 먼저 진학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아 괜찮아.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문제아라 불리던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었다. 친구들을 멀리하려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딱히 공부해야 할 목적을 찾지 못하면서 다시 예전 친구들을 만나고 있다. 방과 후 집으로 돌아온 문정희의 손엔 휴대전화가 떨어질 새가 없다. 책상 앞에 앉아 보내는 시간 대부분을 채팅하는 데 허비하고 있는 문정희. 지난해까지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문정희는 최근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너 오늘 뭐 했니? 휴대폰? 하루 종일 휴대폰을 주고 있는 거야. 할 게 없다니까. 정말? 왜 할 게 없어? 공부를 안 하면? 모레 시험인데? 나 어차피 이미 수행이 쓰레기야. 수행은 나에게 항상 똥을 줘. 네가 노력을 안 하는 거잖아. 아니야, 나 되게 열심히 해. 난 네가 집에서 수행에 대해서 고민하는 꼴을 한 번도 못 봤어. 5점이나 받았는데. 이나? 그러니까 너는 이나가 문제라니까. 5점 받게 해야지. 왜 이나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거랑 너가 엄마한테 기분이 나쁜 게 너는 왜 이나야? 이나지. 나는 밖인데. 나는 이나인데. 아니 그래서 항상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엄마는 항상 그렇게 태클을 걸잖아. 응. 그니까. 응. 그래서 내가 사회랑 역사를 그렇게 그지같이 받아본 적 있냐고. 그 이외에 다른 과목을 접었지.
최근 문정이의 문제는 점점 공부에 의욕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다. 저는 엄청난 남들보다 더 강한 자극을 받으면 더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오히려 남들을 못 미치거든요. 근데 제 자신을 제가 자극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본인이 정말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저걸 하게끔 만들까 좀 머리는 짜내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나 이만큼이면 나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 30분 전 아침 조회 대신 티타임 시간을 갖도록 했다. 딱딱한 조회 대신 동그랗게 모여 앉아 차를 마시도록 했다. 티타임 시간을 정하자 웬일로 지각대장 지호도 늦지 않게 도착했다. 선생님이 요 이제 토크박스를 좀 담당해 달라고 했더니 고민 같은 걸 많이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진로는 확실한데 성적이 안 나온다. 아이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도록 했다. 또 교과서를 또 읽어요. 그 다음에 또 읽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요. 국어 같은 경우는 가장 취약한 과목이라서 문제집 한 3개는 풀거든요. 네, 여러분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니 대화도 활발해진다. 저 모든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어제 딱 국어 딱 펴놓고 있었는데 바로 잤어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또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 첫 시도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오늘도 지각생들 속출이다. 그 중에서도 지각대장은 우종이. 우종이가 자꾸 습관처럼 지각하는 이유는 뭘까? 과정이 프라이버시. 그 그림들은 사실 잦은 지각도 문제지만 우종이는 선생님들 사이에선 가장 무기력한 아이로 통한다. 우종의 모습은 학교 생활 전반에 있어서 상당히 무기력하고 흥미가 없어 보였고 지각도 잦았고 수업 시간에 조는 경우도 많았고 학급 활동에 있어서도 학생들이랑 반 아이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는 면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특성화고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권했을 때도 별로 흥미 없어 하고. 우종이를 위한 1:1 개인 상담이 이루어졌다. 먼저 우종이가 갖고 있는 적성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너 그 홀랜드형 검사 선생님 결과를 좀 보니까 네가 이제 SR형이더라고. R형이 있다는 얘기는 너가 손이나 기계나 기구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데 흥미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 그런. 네. 라디오나 만들고. 그래? 네. 우종이는 만들기에 흥미가 있었다.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종아, 네가 혹시나 뭐 특별히 내가 좀 관심이 있거나 좀 이걸 좀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니? 요리도? 네. 그것도 맞아. 너하고 어울리는 요리하고.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엄마가 집에 있어서 자주 막 같이 요리 만들고. 상담을 통해 우종이가 요리에 관심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다. 기계나 기구나 여러 가지 좀 관심도 있으니까 하나씩 우종이한테 맞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한번 고민하고 길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하여튼 아이들은 누구나 내면의 무한한 가능성을 감추고 있다. 그 가능성을 열어줄 통로가 바로 학교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원 연구팀의 지원을 받아 1차 집단 상담을 실시했다. 10명씩 한 조가 되어 자신의 장점을 보다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심리 프로그램을 시행해 보았다. 뭘 그리냐면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음식 어떤 것도 좋으니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음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이거일 것이다. 우선 자신을 다양한 음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했다. 가장 먼저 정수가 발표에 나섰다. 누가 봐도 밥이죠? 진짜. 밥인데요. 예. 밥을 하고 나서 그냥 놔두면 식잖아요. 이게 그냥 학생이고 학교라고 공부 안 해서 또 내년이면 고1이고 내후년이면 고2라는 거에 안도하면서 찬밥이 될까봐 그런 것도 있고. 양고기는요, 그 냄새가 나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하는 건 진짜 열심히 하는데 흥미 없는 건 별로. 뭔가 철학이 들어있어요. 멋있다. 다음 차례 어떡하라고. 다음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성격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동그라미를 그 중에서도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 생각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단점. 좀 뭐라 그래야지? 내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시켜서 하는 게 좀 많은 시켜서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더 친절하게 보이는 거니까 좋은 거야. 근데 단점 중에 하나가 고집이 세다는 거야. 괜찮아요. 고집 세우면 뭐 주관 있고 뭐 그런 거죠. 평소에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이야기들 혹은 소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 이 풍선을 불어서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잊고 싶은 모습이나 듣고 싶지 않았던 말들을 풍선에 담아 터뜨리도록 했다. 그런 소리들을 한번 써볼까 해. 일단 읽어. 정말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너가 정말 싫다.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 집단 상담은 답답한 아이들의 속마음을 끌어내 주었다. 싫어! 그리고 터뜨려버려. 모든 부분이 공부라는 것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 그런 쳇바퀴 같은 생활 속에서 살던 아이들이 뭔가 자신을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서로 이야기해주고 그런 걸 너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좋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아이들을 살리는 건데 그런 기회들을 저희가 너무 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정수는 빈집에 혼자 들어가야 한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집 안으로 들어갈 때면 마음 한구석이 외롭고 쓸쓸하다. 일 때문에 늘 바쁜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며 학업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얼마 전 학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에선 우울지수가 높게 나왔다. 되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심심해. 난 뭐 하는 거지? 난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러다가 왜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막 그리고 난 왜 지금 혼자 있어야 돼? 자꾸 그게 혼자 있을 때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집에 있는 게. 그리고 이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저도 되게 뭔가 무서워요. 민지 뭐해? 나 심심해. 야, 요새 핫이슈 없냐? 핫이슈? 지금 정수는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다. 잘하는 거
잘하는 걸 해보고 싶긴 한데 그 잘하는 걸 모르겠어요. 그냥 잘하는 거 그냥 그걸 찾고 싶은데 아직도 못 찾았는데 그런 거에서 되게 답답하기도 해요.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꿈을 향한 시작이다. 정수가 진로 상담실을 찾았다. 적성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지금 정수를 보니까 가장 지금 관심 있는 그런 분야가 문학 쪽이네. 문학 최상이야, 그치? 글을 쓰고 글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것, 이런 분야에 대해서 되게 높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너? 그래? 네, 저 좋아해요. 글 쓰는 거.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하고. 미래의 유망한 직업 해갖고 600개의 직업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찾아보게 된 정수.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지만 까맣게 잊고 있었다. 저 혼자 이렇게 알아보지 않고 계속 쭉 생각하다가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꿈도 안 꿔보고 그냥 포기하고 이건 이러니까 안 되겠구나, 됐어 버려 말고 제가 관심 있는 것도 그리고 약간 재주가 있는 것도 결국엔 제가 잘하는 거에서 비롯되고 제가 관심 있는 거에서 비롯되더라고요. 새로운 게 아니라. 그날 밤 정수는 엄마와 함께 어린 시절 물건들을 꺼내보았다. 수두룩한 상장들, 대부분 글짓기 상이다. 교내 글짓기 대회에서 소질과 재능을 살려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에 나오는 인물을 생각하며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던 딸. 하지만 엄마는 이런 딸의 장점을 제대로 바라봐 주질 못했었다. 글짓기상. 막연히 저는 얘는 글을 잘 쓰는 아이. 그러니까 원래 그런 아이. 그러니까 받아와도 그래 너 원래 잘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가 굉장히 위축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걸 잘한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일 가까운 엄마한테서 칭찬을 못 받으니까 아이가 더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요즘은 이제 앞으로는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요.